긴 겨울밤, 아침은 더디 옵니다. 그러나 어부들의 일과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시작되죠. 이게 지금 아침 먹을 거고, 낮에 새거리. 네, 새거리 먹을 거, 새참. 트럭에 얌전히 올라앉은 게 새참거리라네요. 한나절 먹을 새참거리를 뭘 이리 많이 준비했나 싶은데 그러고 보니 함께 일 나갈 식구들이 많습니다. 모두 김정순 씨 학교 동창들입니다. 중국계 덥고 살아야지 뭐 저 혼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품마시러 오신 거예요? 예? 품마시러 오신 거예요? 예, 품마시도 하고. 학교부터 계속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해줘. 그래서 일손이 딸 때는 서로 이렇게 돕고 네. 이렇게 이러시나 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2년간 정성 쏟아 키운 녀석들 거두어드리는 날입니다. 왠지 불안해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그 역사 있거든. 기대와 설렘 속에 끌어올리는 건 다름 아닌 전복집. 판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모두 전복입니다. 도시에 나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모두 전복 농사꾼입니다. 오늘처럼 수확하는 날이면은 서로의 일꾼이 되지요. 채취에서 무게별 분류까지 모두 바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운 것이지요. 전복은 어차피 이제 이게 마리수냐니까 5개단이 많이 나오면 좋죠. 그 가격이 5개단이가 비싸니까. 어부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그런데 갓 건져낸 전복을 바구니 가득 담더니 또다시 바다에 던집니다. 장시간 작업을 하니까 죽잖아요. 그럼 우선 잠시 물에 담그는 거예요. 달인에 가까운 손놀림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야, 못 먹은데, 남의 거 둘러먹는데 카메라 찍으니까 미치겠구만, 이거. 어? 그렇다고 다 깐 전복을 내려놓을 수야 없지요. 바닷물에 얼른 씻어 한 입 베어 먹는데 맛있어. 야, 먹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전복밭 안주인이 전복 한 바구니 내왔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에 언 몸과 속 녹이라고 한 냄비 가득 전복 삶아내고 싱싱한 회도 써옵니다. 전복으로 감사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맞다. 세참 먹까 벌써 또못 자는 거야, 쟤? 뭐니 해도 새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더구나 오독오독 씹히는 전복에 묵은지 곁들이면 싸갖고 먹어야 돼. 그 맛이 일품이죠. 이렇게 하고 딱 묻어요. 전복 맛 제대로 아는 어부들의 전복 맛있게 먹는 비법이라는군요. 공짜니까 먹어. 풍성한 전복에 정겨운 친구들까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만하면 올겨울 첫 수확은 풍작인 셈이죠. IMF가 나던 해 절망을 안고 내려왔던 남편의 고향. 그러나 이제 고향 바다는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일단 460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 그래요? 전복이요? 저희들의 미래? 땀 흘린 만큼 보답을 주는 고향 바다가 부부는 더없이 좋습니다. 수확한 전복은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판매상에게 넘깁니다. 고길도 전복은 전국 곳곳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이 보길도를 포함한 완도 일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길도 앞바다는 온통 전복 양식장입니다. 가히 전복섬이라 할 만하죠. 전복 양식을 하는 아버지 곁으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들이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서는 손발 척척 맞는 환상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장비 조작을 주로 하고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제 한 30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일머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일머리 하는 거 아버지가 하고 바닥에 또 같이 나오면요. 또 아들이 잘 하니까 든든하죠. 줄 하나 놔뒀어요. 앞에다 묶어놓죠. 올라가면 묶으라고 앞에다. 오늘은 전복 먹이를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전복은 여름에는 다시마, 겨울에는 미역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전복 양식과 함께 미역 양식도 합니다. 금세 미역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미역 양식장에서 배로 5분 거리에 부자의 전복 양식장이 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크레인 조작은 아들 몫입니다. 전복이 있는 칸마다 미역을 넉넉히 떨어뜨려 줍니다. 자그마한 녀석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닷새에 한 번은 먹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전복 상태를 살펴봅니다. 전복이 다 좀 올라왔어요. 전복이 배고파서. 이럴 때 보면 꼭 밥 달라고 기다리는 어린 자식 같습니다. 고르게 나눠 먹으라고 미역을 넓게 펴줍니다. 그런데 최영수 씨가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며 전복집 하나를 끌어올립니다. 아직은 자그마한 1년 된 전복들. 그런데 힘이 장사입니다. 판에 딱 달라붙으면 떼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못 땄어요, 못 땄. 엉글면 안 따져요. 그래서 힘 대신 필요한 요령은 이걸 순간적으로 안 따면 못 따요. 딱 엉겨버리니까. 어부의 지혜에 속절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3시간가량 일하고 돌아오는 길. 바다에 가지고 나갔던 물건들만 정리하면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납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아들은 바삐 무언가 만듭니다. 낚시용 밑밥이죠. 오늘 하루는 일이 끝났으니까 또 이제 취미생활 또 한번 나가봐야지. 아버지는 아까부터 쭉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낚시 갈 채비하느라 바쁩니다. 마음에 당연히 안 들지요. 이렇게 이제 바다에 힘든 일이 하고 끝났으니까 조금 더 몸도 충전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차마 아들을 불러세우지는 못합니다. 29 아들의 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낚시꾼들에게 바닷물고기의 제왕으로 통하는 감성돔을 잡을 생각입니다. 요즘 추자도와 보길도 일대는 최고의 감성돔 포인트. 지금 물색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복병이 있다면 바람이 불어가서 보길도 앞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웠죠.
지난 50년간 아버지가 그래왔듯 최승원 씨도 넉넉한 보길도 바다가 좋습니다. 후회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데요.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와서 낚싯대를 바다에 담갔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둬야지. 도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지요. 고향 바다가 그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느낌이 온 모양입니다. 감성돔이. 손맛만으로 감성돔이라는 걸 알아채는 최승원 씨. 얼굴에 환한 웃음 걸립니다. 오늘도 손맛 봤네요. 근데 맞네요. 아, 못 볼 줄 알았는데 손만 봤습니다. 그 자태가 가히 바다 물고기의 제왕답습니다. 마치 만선의 어부인 양 감성돔 한 마리 들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내내 못마땅해 하던 아버지가 회를 뜨겠다며 솜에 걷어붙였습니다. 잡아오기만 하고요. 아버지가 손질은 아버지가 담당을 하고 있죠. 저는 잡는 것만 잘하죠. 손질은 잘 못해요. 안 하대요. 그거 고기만 낚고 오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밤에도 뭐 고기를 따고 그래요. 이렇게 고기 잡아온 건 어떻게 하나요? 잡아온 건 다 타서 말려 가지고 이렇게 친척들한테 보내주고 또 우리도 먹고. 그러고 보니 아들 탓한 게 미안해집니다. 싱싱한 감성돔이 식구들 저녁상에 오를 테니까요. 어머니는 오늘 낮에 따온 전복으로 솜씨 한번 발휘해 볼 모양입니다. 어머니표 전복 요리는 어떤 걸까요? 전복찜하고 회도 썰어서 먹고 이제 물에 여름에는 물에가 좋아요. 오늘 특별 메뉴는 전복 물회. 전복을 얇게 썰고 갖은 채소를 채 썬 뒤 소금, 설탕, 식초, 물을 적당량 부어 섞어주면 전복 물회 완성입니다. 색이 참 곱죠. 그래서 더 먹음직스러운 전복 물회. 갖은 전복 요리에 아들이 잡아온 감성돔 회까지 바다가 내준 양식으로 한 상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기야 자기 사는 저기라. 푸른 곳간이 집 앞에 펼쳐져 있고 그 덕에 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모여 사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